다음으로 우리 포화송 분포하고 지수 분포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고요. 지수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전혀 성격이 틀린 건데 실제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는 랜덤하게 선택한 일정 단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다 그러면 시, 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공간이다 그러면은 한 평, 뭐 이렇게 몇 센치, 이거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일정한 단위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 단위 시간당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보통 단위 시간당 도착에 대한 모델에 많이 사용을 해서 시간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보면 될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일정 시간 단위 내에 이렇게 몇 번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단위가 돼요. 시간 단위다. 예를 들자면 이거겠죠. 우리가 만약에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판매하는 제가 점장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1시간 동안에 우리 매장에 손님이 몇 명 오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몇 명 오는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배치되는 우리가 사람을 몇 명 할지 또는 인원을 아르바이트를 몇 명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몇 개 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대기 행렬이라고 합니다. 특히 생산관리, 경영학에서 생산관리 쪽에서 보면 대기 행렬 이론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데 그때 쓰는 분포가 이 포화송 분포예요. 포화송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랜덤한 시간 단위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지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단위를 정해야 되고 그때 포화송 분포라는 분포를 따라서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을 이미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일정한 단위 시간당 몇 건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파악할 때 쓰는데 반대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얘랑은 역의 관계예요. 그래서 포화송 분포와 지수의 관계는 역의 관계입니다. 포화송 분포를 람다라고 하고요. 지수 분포는 람다분의 1이에요. 우리가 덧셈의 반대는 뺄셈, 곱셈을 역으로 하면은 나눗셈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의 개념이 이제 역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기 행렬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어떠한 1시간 동안에 콜이 몇 번 오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그거 보고 싶다 그러면 포화송 분포라는 분포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반대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수 분포 형태를 띱니다. 말하자면 오늘 아침 9시에 문을 열었는데 아침 9시에 한 명의 손님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5분 걸릴까? 10분 정도 걸릴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있죠. 보통 우리가 콜센터 이럴 때 콜 하나당 콜당 몇 분 정도의 시간 타임을 두느냐? 그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산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도착에 따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수분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는 지수분포를 이용하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위에 포화송 분포는 일정 시간 단위당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대기 행렬 모형에서 많이 써요. 대기 행렬 모형에서 이거 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생산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쪽에서 우리 아주 많이 빈번하게 쓰는 분포가 포화송 분포,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화송 분포를 이용한 확률과 그 다음에 지수 분포를 이용한 확률을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먼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당 발생 건수,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평균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미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확률 분포는 다 이미 계산이 돼 있습니다. 또는 엑셀에서도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어떤 값을 어떻게 넣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람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계산합니다. 예, 그래서 평균 발생 건수가 람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서비스 센터에 5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주어줬어요. 5분 동안. 이거를 1시간을 주어줄 수도 있고 5분을 주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에 1시간 동안 발생하는 평균 사고 건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요. 하루라는 기간을 우리가 두고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 건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게 5분이냐, 뭐 30분이냐, 1시간이냐, 하루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5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균 1.5의 전화가 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화 온 콜수를 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나오죠. 그래서 분석해 봤더니 평균 5분에 평균 1.5의 전화가 온다라고 이미 요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분 동안에 우리가 2회 전화를 받을 확률이 얼마인지 이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회 전화 받을 확률 또는 2회 이상 전화 받을 확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포화성 분포 수식에 의해서 막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해 놓은 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포화성 분포표라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전화 받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0회 1회만 빼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단위 시간당 우리가 확률이고요. 요거는 누적 확률입니다. 보통 포화성 분포는 누적 확률의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누적 확률 값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 그래서 평균 아무것도 안 올 확률. 5분 동안에 내가 전화를 아무도 안 받고 확률이 22%. 그 다음에 한 번 받을 확률이 33%. 그래서 2회 이상 전화를 받을 확률을 계산하면 0과 1을 빼주면 되겠죠? 총 했더니 한 44% 되네요. 그죠? 예.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표, 아까 전에 봤죠? 요런 표를 우리가 포화성 분포표라고 하는데, 람다가 평균 우리가 전화 받는 콜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랬을 때 한 번 받을, 두 번 받을 확률, 뭐 요거를 쭉 계산해 놓은 확률표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1.5니까 요런 표, 요거에 의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2회 온다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요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보신 대로 엑셀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고요. 자, 이 포화성 분포표에 대한 이 분포 그래프입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람다 값이 1.5냐 2냐 이거에 따라서 분포 형태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위고요. 요거는 우리 이제 큐뮬레이티브라 그래서 그 누적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표를 잘 보시면서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R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 나중에 만들어 볼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요번 학기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화성 분포하고 바이노미널 분포하고는, 서로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바이노미널보다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화성 분포는 발생 가능성이 작은 경우, 특히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희귀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럴 때 확률을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뭐 5분 동안에 평균 발생 건수가 20개 미만, 뭐 요럴 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바이노미널, 즉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좀 희귀한 사건일 경우에 포화성 분포를 하는 경우가 좀 더 계산도 빠르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대기 행렬 이럴 때 많이 쓴다 그랬는데요. 5분 동안에 우리가 몇 건이 발생하느냐. 내가 전화 콜수를 한 번 받을 거냐, 두 번 받을 거냐, 세 번 받을 거냐. 일정한 기간 안에 콜수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에 따라서 그 사건이 몇 번, 한 번 발생할 확률, 두 번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포화성 분포로 계산하면 반대로 지수분포입니다. 지수분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건, 두 건이 아니니까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돼서 이게 연속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는 게 편할 거예요.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는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쉬울 겁니다. 포화성 분포가 시간당 개수를 계산하는 거라 그러면 얘는 지수 분포는 여기부터 요 사건하고 벌어진 요 시간의 관점에서 반대예요. 아까 전에는 시간을 주어지고 사건이 몇 개인지를 계산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건 하나에서 사건 하나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역의 관계죠. 자, 그래서 식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람다를 역으로 돌렸습니다. 그죠? 역수를 구하는 거예요. 역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케이스 서비스 센터에서 5분 동안에 평균 1.5의 전화가 온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그랬는데 아까 전에는 평균 5분 동안에 2번 콜이 올 경우를 계산하면은 포화성 분포. 자, 그런데 자, 1.5에 오는데 대기 시간이 1분 이내일 확률. 5분이 아니고요. 1분 이내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람다가 1.5인데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0.66이죠. 그죠? 이렇게 0.66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시간의 관점입니다. 뭐냐면 5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1분에서 5분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5분이면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걸리겠죠? 자, 그럼 평균 1.5회가 걸린다는 소리는 뭐냐면 1분, 2분, 3분, 30초에 한 번 콜이 오고 그 다음에 또 6분, 7분에 또 콜이 한 번 오고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에 5분의 1.5회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요 퍼센트 역으로 나오는 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람다의 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분수의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0.66이니까 3분 30초, 3.3분마다 어떻게 돼요? 콜이 하나씩 오면 되겠죠. 요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요 람다는 이 시간의 역수예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의 역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10분이면 어떻게 돼요? 10분에 한 콜이 온다, 1.5에 온다, 그러면 6.6분마다 콜이 하나씩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실 게, 이 람다의 역수인데, 이 람다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 별표 5개. 그래서 그냥 0.66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0.66을 5분이라는 시간에 0.66을 계산해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3분 30초마다 3.3분마다 우리가 평균 한 콜이 온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 시간이 1분 이내일 확률이니까요. 대기 시간 그죠? 3.3분마다 콜이 한 번 옵니다. 그런데 1분 이내로 콜이 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0.259%가 됩니다. 그래서 1분 이내로 올 확률은 25% 정도 되네요. 그죠? 25%로 우리가 5분에 한 콜이, 그러니까 1분 이내로 콜이 올 확률은 2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분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1분은 5분의 1분이니까 0.2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다시 역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X값이, 시간의 관점이니까 요렇게 시간을 요렇게 요 관점에서 바꿔줘야 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당 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확률적인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지수 분포는 한 콜하고 한 콜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들어오는지 그 시간이 몇 분 이내일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 지수분포입니다. 역외관계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포화성 분포는 똑같이 엑셀 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화성 분포 사건 발생 건수하고 요 민, 람다라고 부릅니다. 요게 람다입니다. 람다의 평균 발생 건수를 계산할 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큐뮬레이티브는 누적할 거냐 말 거냐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분포는 요 람다, 평균 발생 건수, 요 람다가 있습니다. 그죠? 요 람다를 역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잘 표현해서 쓰면 되겠죠? 네. 자, 이거를 우리 엑셀을 실행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성 분포에 대한 엑셀 수치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PPT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해볼까요? 우리 5분에 평균 1.5의 전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균 발생 건수는 1.5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분 동안 2회 전화를 받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건수가 2회니까 2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단발성이니까 우리가 펄스로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2회 전화 받을 확률은 0.251, 즉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5분 동안에 평균 1.5회가 전화를 오면은 우리가 2번 받을 확률이 한 25%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2회 이상 전화를 받을 확률로 해볼까요? 2회 이상 전화를 받을 확률이면 우리가 0과 2를 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0, 1까지 포함을 하면은 0회 받을 확률이 22.3%, 1회 받을 확률이 33.5%니까 요거를 우리가 누적해 보겠습니다. 그죠? 누적. 자, 그럼 55.8%네요. 그래서 0회, 1회까지 포함하면은 55.8%가 됩니다. 즉, 1회 이하로 전화를 받을 확률이죠. 5분 동안에 전화가 아무것도 안 올 확률, 그 다음에 한 번 올 확률이 합치면 55.8%가 되겠죠. 그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면 실제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44.5%가 되겠죠. 44.2% 정도가 되네요. 그죠? 네. 여기서 요걸 빼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누적 분포라는 개념을 잘 아시고 사건 발생 건수에서 어떻게 해주면 될지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상,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누적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적의 개념은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회 이상 전화 받을 확률은 여기서 2회까지 한 거를 보시면 우리가 2회까지 80%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5분 안에 아무것도 안 올 확률, 한 번 올 확률, 2번 올 확률까지 합치면 우리가 누적해 봤더니 80%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3건 이상 콜을 받을 확률은 우리가 19.1%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의 개념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 분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콜센터에서 5분에 평균 1.5의 전화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기 시간이 1분 이내일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발생 건수는 1.5죠? 1.5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대기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5분이죠. 5분의 1분입니다. 1 나누기 5 이렇게 해주면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는 요 5라는 거는 전체 우리가 그 기간,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뭐 5분 나누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더 대기 시간에 엑셀을 편하게 사용하실 거면 여기에 분을 그냥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분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분수를 같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0.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0.2 이내, 0부터 0.2입니다. 0.2인데 0.2에서 중요한 개념에서는 중요한 건 여기서 누적입니다. 그죠? 1분 이내니까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0분부터 2회 이내까지 그렇게 해서 누적을 투루루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누적분을 투루루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2분 이내니까 이렇게 1분 이내니까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지수 분포 확률 하면은 25.9% 정도의 확률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대기 시간이 2분 이내일 확률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2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대기 시간이 1.5, 평균, 3분 이내. 그죠? 3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59.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여기에 전체 분의 요 내가 관심 있는 분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요 퍼센테이지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일일이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분수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는 분수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대기 시간을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 시간분의 대기 시간을 넣어주면 요 개념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